안 됐나요? 일찍 들어왔나? 일찍 들어왔으면 일찍 끝내야지. 봅시다. 이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한번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전속중개계약은,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은행과 개업공개사.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었죠? 은행과 의뢰인.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나중에 거래계약서, 중개계약서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맨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러면 뒤에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을 잠깐 보죠.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정보망 하니까 이거 뭘 같아요?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정보망 하면. FBI? FBI, 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다. FBI? 저쪽에서 뭐 공부할 때 FBI 뭐 야구가 나왔었나 봐요. 자, 정보망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 통신망이에요. 자, 요거는 뭐다? 소위 말하는 통신망이다. 자, 이 정보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죠. 이거를 정보망이란 개념 자체를 갖다 모르면 이제 이것도 나중부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냐면 인터넷이라는 걸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시스템과는 좀 틀려요. 인터넷 망 자체가 일단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요 정보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보신 분?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저기 2000년도 초반 때까지, 벌써 이제 15년 전이네요. 2000년도 초반 때까지,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그래도 그나마 좀 유지가 됐던, 여러분들이 저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있죠. 뭐 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에 연결해요. 그렇죠. 일단 컴퓨터에다가 뭘 설치하고 모뎀이라는 거 설치하죠. 모뎀이라는 거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선을 뒤에 꼽죠. 전화선을 뒤에 꼽아가지고 자, 그래서 천리안에 들어가고 하이텔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은 오픈된 통신망이거든요. 인터넷은. 근데 이거는 폐쇄적인 통신망입니다. 바로 요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리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천리안 접속번호가 있죠. 천리안 접속번호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번호를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거 PC통신인데요. 이 PC통신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에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지금 인터넷 시스템으로다가 돌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자, 그런데 이 PC통신, 정보망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잘 모르면요, 뒤에 나오면은 각종 요건들이나 이런 데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해보셨던 분들은, PC통신 해보셨던 분들은 이 PC통신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 겁니다만. 자, 바로 정보망이란 바로 PC통신망과 똑같은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근데 지금 PC통신은 어떻게 돼요? 다 문을 닫았죠. 왜 문 닫았어요? 천리안, 하이텔 여러분들 예전에 십몇 년 전 했던 거 다 문 닫았죠. 지금 하이텔인가가 2006년도인가 7년도까지가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다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결국 뭐 때문에 문 닫은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문을 닫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제 PC통신 자체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런데 지금요, 이 정보망, PC통신망이 전문망으로서는 몇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스템이 있고요. 혹시 이쪽에 자재관리 쪽 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 저기 수강생분 중에서 자재관리 쪽 하시는 분이 이걸 알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라 자재관리 쪽에도 이런 정보망이 있대요. 자재관리 쪽. 그러니까 전문망으로서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보를 어떻게 돼요? 교환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결국은 어떤 정보를, 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 누구끼리? 네, 중개사끼리. 자, 누굽니까?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겠죠? 자, 개업, 공인, 중개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이 정보망은? 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개사만이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보망에 대한 기본 개념. 자, 다시 한번 정보망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다? 옛날에 PC통신 있죠? 그 PC통신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끼리만 가입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만 가입하는 거. 그 정보를 누구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뭘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자, 누가 지정해 주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래정보사업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용어가 나오고요. 정보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 자, 그럼 이제 이때 거래정보사업자로서 지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 지정 요건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지정 요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합니다. 나머지는 지정 요건은 다음 파트에 할 거예요.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 각각의 가입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부가통신사업자 부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통신사업자 많이 들어보셨죠? 통신사업자. 뭡니까? 여러분 이제 저기 무선통신사업자, 유선통신사업자 크게 두 개가 있죠. 무선통신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자, 그러면 별정통신사업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통신사업 하시나 봐요? 네. 내 소리가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통신사업 하세요? 텔레콤. 그거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별정통신사업이라는 거 있죠, 왜? 그럼 070 이런 거 있죠, 왜? 예, 그런 게 흔히들 별정통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통신사업에 뭐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신사업자한테 붙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라고들 합니다. 그럼 이거를 설명드릴 이외에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다. 그 다음의 요건은 다음 파트에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설명드릴 이유는 바로 요 사람이 누구냐? 바로 PC통신 했던 사업자들이에요. 자, PC통신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십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 혹시 천리안 하이텔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왜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부모님한테 훅도 많이 나고 아마 그래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PC통신을 뭘로 해요?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화선은 결국 뭐예요? 유선통신사업자입니다. 전화, 한국통신 있죠? 이 유선통신사업에 뭐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전화선에 전화도 하는 기능도 있지만 거기다가 정보를 흘려보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금방 얘기했지만 천리안, 하이텔 이런 회사들 다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통신사업자는요 옛날에는 천리안, 하이텔 잘 될 때는요 허가업종이었어요. 허가 받아야 됐어요. 이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슬금 이제 업종이 다 없어져 버리죠. 지금은 전문망으로서만 몇 개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려면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업종으로 남아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요건에 보면요, 이제 모뎀 시스템이 있어요. 접속 시스템이 있는데, 접속 시스템이 옛날에 제가 여기 정보망에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거기 이제 조건을 보면 뭐 500명 이상이 순간적으로 접속했을 때,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접속하면 왜 정지돼가지고 막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과부하. 옛날 얘기고요. 트래픽이라 그러죠. 자, 그게 없을 정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면 이제 지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사람이어야지만 된다. 요 사람이어야지만 된다. 나머지는 일단 다음 파트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국토부처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요게 지정받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지요.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받았으면 이때 일단은 누구의 승인받는다. 뭘 만들어가지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받는다. 자, 그러면 지정 날짜를 보죠. 지정 신청을 하면요. 지정 신청을 하면 요거는 자 30일 이내 지정을 하게 되고, 자 30일에 지정한다면 자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는 것은요 요거는 3월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를 지정하는 순서를 갖다가 좀 늦게 얘기했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죠. 지정받은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정은 어떻게 된다? 지정 신청을 하면 며칠 내에 지정해 준다 그랬어요? 30일 날짜 한번 구분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 지정받게 되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요것은 3월. 날짜는 한번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 파트 때 조금 더 아마 강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이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 등록 취소는 뭐라 그랬어요? 자,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지정 취소는 뭐 했어요? 지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과태료도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해당이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망을 이제 지정받았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자, 운영 시 의무와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두 가지를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보망을 지정받아가지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운영해줘야 되는데요. 운영할 때, 자,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주시면 돼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공개되고, 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 금지가 있고요. 저 차별 공개 금지.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보죠. 자, 지금 교재는 조금 뒤로 넘어갔죠? 자, 159페이지에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개업공개사 의무 있죠? 자, 지금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지정받았어요. 운영합니다. 운영할 때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다른 물건은 공개하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거.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틀리게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 개업공개사별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왜 이런 의무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드려야 돼요. 자, 정보망을 이용하는 이용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스템과는 조금 틀려요. 자, 이게 이제 정보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이 공짜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가입비하고 월 이용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죠. 내가 이 통신망에 가입한 거예요. A로부터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받겠죠. 받으면 이 갑이 직접 정보망에 물건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릴 수?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지만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갑에게 의뢰받습니다. 이거 팔아줘, 사줘. 이제 의뢰를 받죠. 그럼 이 갑이 A의 물건을 이 정보망에 자기가 지금 분명히 가입했죠. 돈 주고 가입했습니다.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올리려면 이 정보망에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의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팩스나 아니면 요즘 메일이 많죠? 메일로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뢰서가 도착이 되죠? 정보 공개 의뢰서가 도착이 되면 누가 물건 정보 올리는 거예요? 예, 정보 사업자의 직원들이 올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공개 의뢰가 이제 뭐 팩스로다가 들어오죠. 팩스로 들어가면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직원들이 작업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개업공개사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죠. 내 물건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내가 거래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직접 접속해서 올라가서 삭제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왜냐? 내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삭제시킬 수도 없어요. 내가 직접. 자,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흔히들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내가 물건을 올리죠.
여러분들 저기 중고 카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는 그 중고 카페 가입을 했는데 그거 쓸만한 물건들 막 가끔 나와요. 거기 보면 뭐 물건 원합니다 아니면 물건 팝니다 이런 거 내가 직접 올리죠. 올렸다가 나중에 팔리면 내가 직접 다시 뭐 삭제시키는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자 물건을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갑이 정보 공개 의뢰서를 누구한테 주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직원이.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오이 와서 보시죠. 결국은 의뢰받은 것을 누가 올린다. 공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무가 나온 거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거래정보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왜냐? 이렇게 공개해줘라고 의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뭘 준다 그랬어요? 이 개업공개서는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거 준다 그랬죠? 정보공개 의뢰서가 제출이 되면 그거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여기서 가감을 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뢰받은 내용과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자, 개업공개서별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나옵니다. 이건 왜 나오느냐? 자, 갑이 정보공개 의뢰서를 팩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팩스로 보내줘요. 근데 오늘 보내준 거를 서랍속에 처박아두고 일주일 뒤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보내준 다른 개업공개서는 또 바로 올려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별이죠. 그렇죠. 이게 차별이죠. 자,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 정보망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협회에 처음에 이제 근무할 때 연구과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부서가 확장돼가지고 정책연구소라고 해서 좀 확장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과로서 조그만 과에서 연구과라고 이제 허건날 그 하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 법좀 개정해줘야 라고 쫓아다니고 술도 먹여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누구나 또 대판 좀 싸운 일이 있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느 부서로 쫓겨나냐면 이 부서로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 3개월 근무했나 2개월 근무했나 하다가 제가 이제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부서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거래정보 사업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바로 제가 자주 한 일이 이겁니다. 차별공개. 팩스 들어오죠? 그럼 이게 깜빡하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와요. 왜 내 건 공개 안 하냐 그러면 나중에 뒤져보면 어디 그 팩스가 저쪽 뒤에 뭐 처박혀 있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개업공개 사건은 빨리 중개해주고 빨리 공개해주고 어떤 개업공개 사건은 늦게 공개해주고 이게 바로 차별공개죠. 자, 그럼 이런 현상, 이런 의무가 왜 일어나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의무가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형벌이 좀 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를 볼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를 봤으니까 개업공개사 의무는 일단 물건을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금지.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정보공개 의뢰서를 뭡니까? 보내는데 아무래도 불리한 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리한 거가 있으면 다른 개업공개사가 건들진 않겠죠? 그래서 뭐 유리한 것만 해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짓 공개겠죠? 자,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완성이었고, 거래 완성.
자,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완성이 아니고 거래 완성이에요. 자, 거래 완성.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지만 되는 부분인데요. 자, 보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 용어 또 공부합니다. 중개 완성과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이 과목은요, 용어들이 쉬워요. 저쪽에 그 공법이나 민법이나 개론에 있는 용어보다는 훨씬 쉽죠? 훨씬 쉬우니까 한두 번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됩니다. 대신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자, 완성이 뭐예요? 완성이란. 뭐가 완성되었다, 뭐 이러면 끝난 거죠? 자,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일이 끝난 게 완성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개자가 들어갑니다. 중개가 완성됐다면 중개가 끝난 거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가 끝난 시점. 소개가 끝난 시점. 네, 계약 썼을 때. 즉, 이때는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얘기한 거예요. 계약 썼을 때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계약 썼을 때니까 자, 개업공개사가 양쪽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계약서 쓴다면 이제는 소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소개가 완전히 끝난 거다. 그래서 중개 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 앞으로 중개 완성이라는 용어 많이 쓸 거예요. 중개 완성이라는 시점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쓸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이따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거래가 완성되는 건 뭘까요? 쉽게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잔금 지불 시점입니다. 잔금 지불 시점, 지급 시점, 지불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잔금이 지불되면서 어떻게 돼요? 잔금이 지불되면서 거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잔금 지불 시점을 거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용어는 앞으로 제 과목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중개 완성이란 뭘 얘기하는 거고요? 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고, 자, 거래가 완성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네,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이다. 자, 그러면 일단 거래가 완성되면, 자,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자, 거래가 완성되면 그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지불 얘기하는 거죠. 자, 잔금이 지불되면 이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 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이유는 여기서 찾아야죠. 내가 직접 물건을 정보망에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줄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직접 물건을 뭐 하면 되니까? 예, 지우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물건 이제 거래가 끝났으니까 물건 내려달라고 어떻게 돼요?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위반하면 두 가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거래정보망 부분은 자,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형벌을 취소되는 거, 형벌 업무정지 받는 거 뭐 이런 거 지금부터 얘기하죠. 익숙해 놓으시라고. 지금 당장 외우라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지겹게 들을 거예요. 5, 6월달, 7, 8월달 문제 풀 때까지 지겹게 들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3분의 2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앉아있으면. 그때까지 안 앉아있으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안 앉아있으면 이제 자주 못 들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3분의 2는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에 조금 익혀두라고 자, 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망은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봅시죠. 163페이지 개업공개사 의무가 나오네요. 이제 각각의 의무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164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윤리 의무 있네요. 거기 보니까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거기 보세요.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 예, 전문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중? 예, 전문직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럼 전문직업이라면 지금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기는 다행히. 전문직업이면 다 웃어요. 무슨 공인중개사가 무슨 전문직업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올라와 있고요. 이 직종이요.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리죠? 복덕방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사기, 또 꾼 떠올리죠? 투기. 부동산 사기 사건에 꼭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 꼭 있었죠. 거긴 또 부동산 사기 사건에 꼭 누가 또 하나 사람 더 낀다. 여자가 꼭 낀다 그러죠. 또요. 여자가 사기 사건에 두 사람이 낍니다. 여자도 끼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도 끼고, 지금은 개업공개사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취급도 안 했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요, 은행에서 혹시 근무하신 분 계시나요? 그 은행에 가면 왜 그 직종별 왜 대출 조견표 같은 거 있죠? 있죠? 예, 무슨 사업하는 사람 대출이 얼마만큼, 무슨 사업하는 사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몇 등급 이렇게 조건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런 등급이 있지만 2000년도 정도 전까지는요, 은행에서 개업공개사, 그때 이제 부동산 쪽에 취급도 안 했어요. 몇 등급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금융기관에서는 이제는 이 부동산도 이제 등급수를 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이제 상위 등급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개업공개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대주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대출이죠. 왜? 대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알선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얘기했지만, 99년도, 2000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사, 박사,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석사 부동산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럼 저 사람은 석사입니다. 그런 부동산 가끔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석사, 박사도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지식도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 공인중개사 딱 끝나면, 이제 난 공부 끝,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이 교육제도에서 나오겠지만, 공부 계속해서 아주 지겹게 공부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전문직업인으로서 어떻게 한다? 전문직업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이다.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라. 품위를 실추시켜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신화선술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줘라. 자, 이제, 품위 유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품위 유지 의무, 이건 하나의 추상적 의무인데, 자, 이제,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줄 의무에 대해서 잠깐 보죠. 공정중개. 자, 보겠습니다.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가운데
개업공개사 갑이 있어요. 얘는 파는 사람이고요. 얘는 사는 사람이겠죠. 파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를 본다? 고가를 보죠. 이거를 부르는 가격을 흔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가격을.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는 거 있죠? 호가라 그러죠, 호가. 호가 그러는데, 호가는 그냥 부르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수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죠. 저가를 부르죠. 이때 누구 편 들어라? 예, 나중에 돈 많이 주는 편 들으면 됩니다. 공부 끝나고 나면.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중간 편 들어야지만 되죠. 자, A 편 들어도 안 되고 B 편 들어도 안 되고 서로 손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공정중개입니다. 누구든지 손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뭐 하라? 여기에 일단은 중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이 나오는데요. 얘는 고가를 부릅니다. 얘는 저가를 불어요. 이때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갖다가 조사합니다.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1억을 불렀습니다. 얘는 9천을 불렀습니다. 가격이 이제 안 맞죠? 이때 얘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문짝도 부서진 데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치도 좀 그렇고 이거는 9,500 정도면 딱 맞겠다라고 평가한 가격, 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자, 그럼 요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그러냐면 거래 예정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중개사법에 이 과목에 있는 문구예요, 이것도. 거래 예정 가격. 자, 이 거래 예정 가격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양쪽의 사이에서 제시하는 가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중개를 해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정중개 의무. 자, 다시 한번.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와 누구의 의무예요? 공정중개 의무는 중개를 해주는 의무죠? 누구와 누구의 의무? 자,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의 의무? 누구의 의무다? 누구와 누구의 의무가 아니라 누구의 의무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자, 소속공개사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누구다? 전문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보조는 빠져요. 빠지고, 이제 나중에 요거 갖고 문제 나오면 다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자, 누구는 빠진다? 중개보조는 빠지고,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만 일단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면 뒤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쉬는 게 좋지요? 네, 조금 빨라졌죠.